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을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오키나와 2차 캠프 총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백업 경쟁이었던 호주전, 특히나 외야수들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2차 캠프로 오면서는 주전들이 경기에 나서면서 경쟁보다는 선수들 실전 감각에 더 중점을 두고 경기를 소화합니다. 마지막에 덜컹거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순조롭게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한화 선수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논란이 될 만한 요소들도 있기는 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2차 캠프 경기 결과는 삼성전 우천취소, 한신 2군전 승리, 지바 롯데전 패배, 기아전 승리, KT전 승리, SS전 2패, 오키나와 전력 패배입니다. 연습 경기 결과는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KT전까지는 경기다운 경기를 했습니다. 패배를 하더라도 우리 팀 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컨디션이 좋은 선수, 컨디션이 올라오지 못한 선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SS전 이후로는 의미 있는 경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책도 많이 나왔고 빈타였습니다. 투수들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덜컹거리면서 2차 캠프 끝마짐이 씁쓸하게 끝이 났습니다. 냉정히 낯선 장면은 아닙니다. 14시즌 중에도 정말 잘하다가 갑자기 타선이 식어버리고 선취점을 내주면서 끌려다니다가 불펜 방황, 연패 기간 나오던 네파토리입니다. 그 사이사이 볼넷이 급증하거나 실책이 많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4시즌 7연패 8연패 심심치 않게 나오던 한화이고 번번이 팀 순위 상승을 해야 할 때 걸림돌이 되었던 연패입니다. 시즌 중에서도 수없는 연패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빠르게 끊어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2차 캠프 같은 상황 분명 재현이 될 겁니다. 24시즌처럼 언젠간 끊어지겠지가 아닌 대책을 생각해 놔야 한다. 어쩌면 꼭 필요한 주사를 미리 맞았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개인적인 판단을 이야기해 봅니다. 이 부분은 감독 코치진이 생각할 상황이고 주전 선수들을 살펴보면 일단 순조롭게 큰 부상자 없이 2차 캠프까지 소화한 것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타 구단은 이미 부상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현재까지 부상자는 없습니다. 안치홍 선수 주루 플레이 도중 불편함을 호소하기는 했지만 괜찮다고 하더군요. 다행입니다.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양새 이번 2차 캠프 최대 수확이라고 할 만합니다. 선발 파트 최대 수확은 역시 폰세 선수가 아닐까 합니다. 커브 커맨드 회복이 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 당장 아픈 곳 없이 투구를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한 부분도 분명 수확이라고 할 만합니다. 5강을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외국인 선수들의 퍼포먼스는 중요합니다. 특히 선수단 전력 완성이 되지 않은 한화로서는 외국인 선수들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발의 한쪽을 담당하는 외국인 투수 폰세와 와이스 모두 마찬가지인데 일단 폰세 선수의 투구는 긍정적이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새로운 얼굴이기 때문에 뭔가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단 보여주었다. 아프지만 않으면 된다. 라는 부분을 확인시켜준 폰세 선수였습니다. 와이스, 류현진, 엄상백 세 선수도 자기 템포에 맞추어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구속을 회복하기 위해 커맨드를 점검하면서 실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차근차근 자기 페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폰세 선수처럼 뭔가 보여주어야 하는 선수들은 아닙니다. 시즌에 들어가서 잘하면 되는 선수들이죠. 현 시점 유인구를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인구 타이밍에 속구를 던져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거나 커맨드가 안 돼서 볼넷을 남발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라면 만족할 만한 페이스이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봅니다. 문제는 문동주 선수이겠죠. 김경문 감독이 어떤 보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페이스가 느리다고 이야기하는데 불펜 피칭에서 속구 150km를 던져주었다는 문동주 선수. 그리고 부상은 아니다. 페이스도 마냥 느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라이브 피칭을 한 영상이 올라왔더군요.
시범 경기에서는 충분히 실점 피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9를 맞추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89 정도는 맞출 수 있는 페이스인데, 일단 김경문 감독은 문동주 선수를 불펜으로 쓰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기어이 심우준 선수를 1번으로 쓴 걸 보면 밀어붙일 것 같기는 합니다. 양상문 코치는 불펜으로 있다가 페이스가 올라오면 선발로 간다, 불펜이라면 필승조로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워딩은 감독이 아닌 양상목 코치가 했습니다. 언제든 묵살이 될 수 있습니다. 감독이 정하면 코치의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영상으로 따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어버린 5선발은 이상규 선수가 나선다고 합니다. 한두 경기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김경문 감독은 그동안 땀을 흘리고 노력한 게 있다. 호락호락한 공은 아니다. 나는 더 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도 아프지 않은 이상 믿고 있다. 더 잘 던져줄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믿어야 한다. 어깨는 지금 좋은데 잘 안 된다. 지금은 충분히 생각할 시간들이 있다. 3번 정도 내용이 안 좋다고 하면 그러면 몰라도 지금은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이상규 선수가 뒤로 필승조로 넘어갈 것이다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필승조 불안하다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규 선수가 아닌 문동주 선수가 뒤로 가고 그 자리에 이상규 선수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문동주 때문인지 주연상 때문인지 아니면 감독 때문인지 알 길은 없지만, 일단 시즌 시작은 문동주 불펜, 이상규 선발입니다. 불펜 쪽은 아직 가이드라인이 그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정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8회에 나설 선수, 7회에 나설 선수, 추격조는 누구인지, 롱맨은 누구인지 선을 그어놓은 상황은 아닙니다. 불펜만큼 의외성이 높은 포지션이 없다 보니 정해두기보다는 맞춰가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그래도 궁금한 부분은 새 얼굴들이겠죠. 김도빈, 성지훈, 배동현, 그리고 정우주, 조동욱, 권민규, 이 6명의 선수 중 누가 개막전에 합류를 할 것인가. 현 시점에서는 김도빈, 권민규 두 선수가 가장 성적이 좋습니다. 시범 경기에서도 6명의 선수들이 계속해서 테스트를 받을 겁니다. 누가 개막전 엔트리에 들어갈지 사뭇 궁금해지네요. 이어서 야수편으로 넘어가 봅니다. 2차 캠프로 오면서 외야수보다는 1번을 누가 맞느냐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외야로 밀어줄 선수들을 정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중견수는 플로리얼이 확정적이고 우익수는 임종찬 선수가 경쟁에서 승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장 많은 경기를 우익수로 출전한 선수이다. 하나의 근거가 될 것이고, 호주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SS전 오키나와 다른 선수들이 빈타에 허덕일 때 연속 안타는 아니더라도 2루타를 기록하면서 장타를 보여준 모습, 거기에 호수비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한 발 앞서 있다, 경쟁에서 이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익수는 임종찬 선수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좌익수 경쟁은 아직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진영, 이원석, 최인호, 여기에 김태현 선수까지 4선수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진영, 이원석 두 선수는 1번 타자 경쟁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좌익수로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반대로 최인호, 김태현 두 선수는 지명타자 출전이 많았고, 심지어 김태현 선수는 1루수로 출전을 하기도 한 부분, 이런 걸 보면 두 선수가 좀 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현재 심우준 선수가 1번으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최인호, 김태현 선수를 활용할 여지가 더 늘어났다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좌익수에 이원석 선수가 확정이 된다면 최인호, 김태현 선수를 활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심우준 선수가 1번이 되었기 때문에 최인호, 김태현 선수를 좌익수로 쓸 수 있는 파이는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직 좌익수 경쟁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1번은 결국 심우준 선수가 맡게 되었습니다. 심우준, 이원석, 이진영 세 선수의 타격이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최인호, 김태현 선수는 투수를 압박할 만한 주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다 보니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가 심우준, 이원석, 이진영이고 타격은 대동소이하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꾸준하게 출전할 수 있는 선수를 찾게 되었고, 주전 유격수이기도 하고 발도 빠르다,
그런 이유들로 심우준 선수를 낙점을 한 모양입니다. 역시 나이가 있는 분답게 자신만의 틀이 있고 그 틀에 맞지 않으면 다른 틀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재료를 우겨넣고 있습니다. 걱정이긴 하네요. 안 그래도 타격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1번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김태현 선수 활용 방법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루수 출전을 했던 김태현 선수입니다. 지명타자의 최인호, 문현빈, 권광민 선수가 경쟁을 했습니다. 최인호 선수, 문현빈 선수는 그래도 4, 5 외야 내야 백업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 김태현 선수의 자리가 좀 애매합니다. 감독의 기대를 받았던 권광민 선수가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안 받은 건 아니지만 결국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권광민 선수가 퓨처스로 시작한다는 판단이 된다면 그 자리에 김태현 선수를 활용하려는 것이 아닐까. 타격을 살려야 하고 활용을 해야만 하는데 충분히 1루수로 고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시범 경기 때는 이 부분을 확인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네요. 퓨처스 선수들 중 몇 명 올려서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직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베테랑 불펜들도 봐야 하고 1군에 바로 쓸 수 있는 야수들도 보기는 해야 하는데 과연 시범 경기에서는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황준서 선수가 얼마나 준비했는가 궁금하기는 한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